문재인 대통령님,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러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법이고, 과거에 잘못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은 뭡니까? 사드 임시배치 당시에 당신이 인용했던 것은 상황의 엄중함과 시급함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방역 때 기습적으로 반입한 이 사드 추가 배치는 그렇게 시급하고 엄중했습니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뭡니까? 묻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중요합니까? 국민의 안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미국의 사드 장비가 중요합니까? 우리 땅에서 제일 약한 고리, 8순이 넘으신 노인네들이 3년 이상 싸우고 있는 이 소송일을 언제까지 폭력으로 뭉개고 짓밟고 인권을 유린해야 성이 차시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 보다 더 못한 반인륜적 해린을 행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난번에 있었던 6차례의 사드 반입 과정에서 당신이 보여준 그 무지하고 정말 탄식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국민들에 대한 태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법정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경찰에도 고합니다. 경찰청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령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직권은 최소한도로 유지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경찰청 직무집행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주서장을 비롯한 우리 경찰청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개새끼들아, 어려라 경찰이가.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드 장비가 그렇게 중하더냐? 우리가 너희들 한갓 미국 사드 장비의 보고에 불과하더냐? 정말 깨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위원장이 가서 풀어라. 너희들이 격리를 했으니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테러를 열어가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은 뭐라 했노? 와이캅니까? 와이캅니까? 아, 여기서 내카하고 이러면 될 게 아니고 그만하이소. 요렇게 지킨 게 이정수 서장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민주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무늬만 민주고 실제 권력기관은 여전합니다. 국방부와 경찰이 도발했으니 다음에는 검찰이 우리를 부를 겁니다. 개새끼들, 한 몸이 되어서 권력이라는 새끼들이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미국의 개가 되어서 이 휘두르는 권력 앞에, 폭력 앞에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한층 일어서서 투쟁하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권이 진정하는 이 계기를 삼아서 정말 우리 소송이 투쟁이 더 한층 가열차게 일어나서 두 번 다시 경찰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촉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해자 대표 발언입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던 5월 28일 밤 5월 29일에 그 폭력이 집중된 것이 바로 소성리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들과 함께 지금까지 4년 동안 온몸으로 싸워온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 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성리
마을 분회회장을 맡고 있는 임순훈입니다. 28일 날 오후 8시경부터 시작해서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진박교에서 들어오는 장비를 막기 위해서 진박교에 모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밤바람이 추워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진박교는 이곳 성주읍이나 대구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추운 곳입니다. 새벽 찬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경찰에 둘러싸인 채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새벽 4시 17분경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들어가면 다 끝났으면 밤새워 고생하신 이 할머니들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도 계셨고 다리가 아프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집으로 아니면 마을 해관으로라도 좀 내려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노약자들이니 분회회장인 제가 책임을 질 것이니 소송이 어르신들 마을 해관으로 모시자고 경찰들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떨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옆에 있는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여기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 지금 할머니들 몹시 힘들다. 애원했지만 그마저도 묵살당했습니다. 이야기 인증서 컨테이너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성주경찰서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불교 컨테이너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길래 제가 또 한 번 사정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이 컨테이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에워싸라. 책임지고 내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시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 부탁마저도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지쳐가기 시작했고 땅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여성활동가가 소변이 몹시 보고 싶어서 경찰들한테 사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 길을 좀 열어다오. 아니면 경찰 여경들을 대동해서 나를 소변 볼 수 있는 것까지 안내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예언했지만 그마저도 북살당하고 너무 급한 이 젊은 여성이 경찰들이 보는 바로 그 군납발 앞에서 담요를 둘러쓰고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담요를 들고 그 여성 활동가를 가려주면서 경찰들한테 고개를 좀 돌려라. 너무 수치스럽지 않느냐. 남성 경찰들 보는 앞에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고개라도 돌려라.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고개도 못 돌린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누이 동생이 만약 여러 사람들 남자들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담요를 두른 채 용변을 보고 일어섰는데 그 순간 저는 담요를 둘러쳐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차라리 서서 그냥 옷에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경찰들 보는 앞에서 담요야 가렸지만 수치스럽고 처참하고 비참했다. 이런 상황은 차라리 옷을 좀 찝찝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서서 봐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할머니들이 쓰러져 계시던 할머니들 장비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려가시겠다고 하니 그것도 허락이 안 되었어요. 나중에는 8시가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소송이 분회회장이다. 이 할머니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할머니들 모시고 내가 나갈 수 있게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수없이 부탁하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일부 자기들이 빠져나갈 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내줬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게 경찰들이 이미 장비 들어갈 길을 다 확보했고 그때 내려보내줘도 자기들이 길을 이미 다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8순이 넘은 이 할매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8시 반이 지나고 나서야 마을 해관으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8이 넘으신 할머니 2분이 모시고 내려오는데 한 분은
이 길바닥이 맨 땅이 아니고 울푹울푹하니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고, 한 분은 검은 옷 입은 경찰들을 보고 지금 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검은 물체들이 저기 무엇이냐고, 사람인지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헛것을 보이면서 밤새도록 시달려갖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할머니들이 지치셨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권 만행이 소송리에서는 저질러졌습니다. 성주경찰서장 이정수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송리 주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지금 들어도 참담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승리 폭력진압 성주서장 규탄한다. 여성인권 무시한 성주서장 사죄하라. 다음은 그날 소승리 주민들이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승리로 달려오다가 용봉 상거리에서 경찰들을 만나서 차 안에 갇힌 채로 견인을 당했던,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한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차은호 지회장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 28일 10시경에 소승리로 달려갔습니다. 용봉 삼거리에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수백 명의 경찰들이 용봉 삼거리에서 소승리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책임자에게 저희는 수년째 소승리 마을회관을 다니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길을 막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합차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레카차가 9명이 타고 있는 성합차를 강제로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성합차 에어컨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에는 저희 차를 다시 또 경찰들이 들어서 옮긴다고 경찰 수십 명이 저희 차를 들었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들어도 당연히 차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레카를 가지고 와서 견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밖에서 경찰 수십 명이 차문을 닫아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레카차로 차를 강제로 견인을 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단 한마디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차례 왜 강제로 차를 견인하고 소승리로 가는 길을 막냐고 물었지만 누구도 단 한 명도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그 사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경찰이 당연히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사유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이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날 벌어진 경찰의 행태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직권을 남용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진정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다시는 경찰 폭력이, 경찰의 만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자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네, 참 소승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든 밤을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그날은 아무래도 경찰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방금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사드 장비 통행로가 열린 뒤에도 연로하신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2시간, 3시간 넘도록 그 추운 길바닥에 내팽개 쳐놓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젊은 여성이 소변을 좀 보겠다는데 그걸 경찰들이 둘러싸고 막아서 그 가운데서 담요를 두르고 소변을 봐야 할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차은우 지회장 이야기했던 그 차를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를 처음에는 경찰들 수십 명이 들고 옮기려고 했답니다. 그 안에 우리 동지들 9명이 타고 있었어요. 빈 차도 들기 힘든데 사람 9명이 타고 있는 걸 경찰들이 나서서 들고 움직이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명령을 내리는 인간이나 명령 받았다고 달려가서 그 차를 들겠다고 움직이는 인간들이나 제정신입니까? 그날 밤 상황은 이 경찰들이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뭔가 압도적인 힘에 짓눌려서 좀비처럼 움직인 그런 상황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소승리에 사드가 있는 한 소승리 주민들은 앞으로도 몇 차례를 겪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장비 반입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소승리 폭력진압 성주사장 규탄한다. 여성인권 무시한 성주소장 사죄하라.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천 사드 반대 김천 대책위 김종희 기획팀장님과 인권 실천 시민연대 김성무 활동가께서 김성무 대표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참 소박하지만 세월호 문제는 이제 드디어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또 3년 전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을 때 이제 정교조 합법화 문제는 대통령 사인 하나만 해결되니까 해결되겠지 하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또 3년 전 그때 이제 사드 문제는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전 정권과는 뭔가는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참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세월호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정교조 합법화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민주정권입니까? 참 3년 전에 기대하고 투표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기습작전에 의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혀라. 국민을 상대로 벌인 비밀 군사작전 책임자를 처벌하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및 기지공사 장비 반입 작전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몇몇 고위 인사들만 공유하고 보안 서약까지 한 채 진행된 비밀 작전이었다. 특히 중국에는 사전 설명을 했었다는 국방부 발표를 감안하면 이번 야간 기습 작전이 명백히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밀 군사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진박교에서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작전으로 인해 소상리 주민들과 시민들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인권 침해 감시의 역할이 부재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경찰은 소성리를 완전 봉쇄한 채 소성리로 들어오려는 일반 시민들의 통행과 이동의 완전 차단으로 인한 이동권과 자유권을 침해하였고 운전자를 차량에 감금한 채 견인하는
등 무자비함을 보여주었다. 공내시경 경찰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고착 이후에 시민들의 마을 해관으로의 이동 및 귀가 등 모든 이동 요청은 거부되었고 시민들이 길에서 소변을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존엄성을 침해한 반인격적인 행위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무시하고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지자체의 방역 차량조차 진입을 막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경찰 병력들의 비밀 접촉 및 마스크 착용 등 기초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은 13시간 동안 3,700여 명의 경찰 병력에 의해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 유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야 했으나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성주 경찰서장은 사과는커녕 주민들과의 면담도 거부한 채 경찰서를 걸어 잠그고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현충일 치면사에서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라는 이름하에 소성리에서 자행된 지난 4년간의 국가폭력은 명백히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고 전쟁이 벌어진 소성리는 전쟁터였다.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지만 국가가 짓밟은 우리의 권리는